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시장 버티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1.09% 하락한 48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도 안 좋았고요. 그 시장 이야기는 뭐 안 좋을 걸 다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이 시장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LB는 나름 여기 4만 1,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게 그래도 좀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쎄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애지간한 종목들에 진짜 많이 힘을 못 썼거든요. 보시다시피 애지간해서 여기 보시면 뭐 다 5에서 8%뭐 좀 뭐 이랬잖아요. 보시다시피. 근데 그나마 우리 LB는 유증이 있기에 하락에도 좀 제한이 있다는 게 그래도 오늘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오늘 저가 대비 좀 올렸습니다. 표면상 이후로는 베리스모 카티 치료제가 희귀医薬품으로 지정받았다라는 소식에 하락을 방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베리스모 SINKIR 112 IND 신청 후 한 달 만에 정말 빠른 시간 만에 승인을 받았잖아요. 미 FDA에.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흘렀습니다. 9월 21일 날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그새 약 일주일 새 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중피종을 대상으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는데요.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미 FDA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게다가 미 정부의 캔서 무샷 정책, 미충족 수요 높은 거요. 특히 여기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지원한다는 게 핵심인데 그 베리스뿐만 아니라 LB 전략이 그렇잖아요. 선양 남성암도 희귀의약품, 간암 1차도 희귀의약품, 특히 여긴 또 미충족 수요도 높고요. 이민유믹 GBM도 그렇고 여기 베리스모까지 모두 미 정부 정책이랑 일맥상통한 면이 있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도 좀 보시면 여기 베리스모 브라이언 킴 대표 같은 경우도 치료 옵션이 매우 적은 중피종에서 새로운 대안 치료제가 될 수 있도록 밝혔다라고 밝혔는데 잘 아시겠지만 LB 가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세계가 예상이 되죠. 이제 리보가 있겠고요. 리보는 잘 아시다시피 2세대 항암제, 이민노믹 같은 경우는 3세대 항암제, 그리고 베리스모 차세대, 4세대 항암제 이렇게 1, 2, 3, 4세대가 다 있습니다. 1세대도 있고요. 물론 1세대 아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온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1, 2, 3, 4세대 항암제 모두 갖고 있고 그중에 2세대, 3세대 리보 이뮤노믹 같은 경우는 출격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리보 이뮤노믹 상업화가 우선이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 요 베리스모 요걸 확보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미 FDA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를 하게끔 해주네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영상 말미에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주가행에서 공문을 보냈죠. 뭐 언론사에 뭐 여기 나왔네요. 청년의사 측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청년의사 측 이 답변 내용을 보니까 너무 오해하십니다. 너무 곡해해서 해석하지 말아라. 하물며 회사에서도 뭐 그렇게 큰 말은 없었는데 왜 너네 주주가? 라는 이런 뉘앙스로 어저께 좀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가행에서 회사에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짜 청년 의사 측이 주장하는 대로 만남의 자리를 가졌냐라는 질문을 공문으로 보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가에서 이렇게 또 올려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본 핵심은 일단 두 가지로 보여져요. 그 첫 번째가 임상 디자인에 대한 약점, 그러니까 리보에 대해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다시 한번 올린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악성 찌라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 그걸 보여준 것 같고요. 근데 이미 반박을 해서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악성 루머에 적극 대응하겠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구태여 뭐 이제 아무리 소위 말하는 작은 언론사라 할지라도 노이즈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 괜히 시끄러워 봐야 결국 손해는 주주들이 보는 거고 그렇게 피해 보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니 아싸리 그냥 깔끔하게 결과로 보여주면 이 모든 게 잠재워지니까 결과로 승부하겠다라는 암시인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그 기사 내용에 대한 거예요. 9월 11일 청년의사 기사. 간암 연구 결과 힙이 엇갈린 리보 키트루더가 게재된 이후 저희는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며 또한 기사가 일부 부정적 부분만을 중심적으로 작성되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엘레바 임직원 그리고 항서제약 임원들과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에스모 동영상까지 확보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봤지만 기사의 일부 내용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고 이 내용이 전체 사실관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자의적인 문구임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줬는데 첫 번째는 요거죠. B형 간염 양성 환자에 대해서는 큰 개선을 보였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서는 현저한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건데 요거는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B형 간염 환자군 대비 B 바이러스 환자에 대한 상대적 효과를 비교한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거 대비 요거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 요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또 악성 찌라시가 나온다면 이렇게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아시아인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건데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미 FDA랑 또 협의를 한 거고 밑에 있으니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에스모 같은 경우는 그냥 전문가들의 모임이지 이게 여기서 무슨 치료제 승인, 여기가 뭐 FDA도 아니고 치료제 승인 여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는 아니겠죠. 게다가 켈리 교수 같은 경우는 임상 디자인에 대한 질문을 한 거지 뭐 마치 뭐 켈리 교수가 신약 이게 뭐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아시아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는 이미 FDA 협의를 거쳤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인 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켈리 교수 아까 얘기했던 이 켈리 교수의 발언대로 여기 기사 내용대로 리보캄렐리 조합이 간암 1차 치료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생각을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켈리 교수는 에스모 현장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봤지만 에스모가 무슨 FDA도 아니고요. 그렇게 논의할 자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학자가 학술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의 영역도 아니고 또 실제로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할 수가 있죠. 과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상 결과로 본다면 간암 1차 치료제로 충분히 시장성을 입증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과학자들도 동의를 했다. 충분히 1차 치료제로 환영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글로벌 임상 3상을 했고요. 임상 결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S값 그리고 사망 위험률도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간암 1차 치료제 분야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 탄생을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살펴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다인종 다국가 지역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높은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에스모 운영위원 스티븐 찬 교수도 우리가 그때 한번 봤었고 여기 텍사스 대학교 앤더스 암센터 전문의 카셉 교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임상 디자인에 대한 약점 충분히 설명을 해줬고 간암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고요. 이제는 이제 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부당한 왜곡 기사, 사실과 다른 기사 또는 SNS에 대해서는 신속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 그리고 임직원들 자부심 그리고 주주님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추석 연휴가 있었고 또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갑자기 찌라시 형태로 나와서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오는 동안 이제 뭐 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주주님들한테 상실감을 준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9월 14일 청년 의사 측과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청년 의사 측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인을 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분명히 문제는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관계와 다른 기사이긴 하지만 다양한 견해를 취재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해석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그래서 좀 앞에 여기 보시면 팩트에 기반의 기사를 작성해 줄 것, 그리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긴 합니다. 기사 게재 전 사측과 사전 소통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태여 무슨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 소통을 하자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청년 의사 측의 기사가 어떤 악의나 왜곡 의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이야기한 걸 보니까 사실 노이즈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성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하기에 이렇게 내가 잘했네 이렇게 얘기해봤자 결국은 시끄러운 거고, 시끄러 봐야 이제 결국은 주가 떨어지면 주주들만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전까지 본 건 회사 측 입장이고요. 주가행 같은 경우는 사측에서 밝힌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수차례 이와 유사한 일들을 겪었기에 앞으로 이런 자의적 해석에 대한 왜곡 기사에 대해 단호하게 할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행 고문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완료를 했고요. 언론 중재위 제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소 같은 경우는 소송과 달리 인지대 공탁금 부담이 없어서 주주들이 본 피해를 계산법으로 해서 손배 청구를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피해 구제 절차는 10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허위 보도, 왜곡 보도, 과장 보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 보도. 두 번째,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세 번째,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해서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 과장 보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행은 첫 번째 정정 보도 청구, 그리고 손배까지 청구할 거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정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행 혼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손배 청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손해를 받은 분들의 청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이기 때문에 여기 주가행 그리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손배 청구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뜻 있는 분들 여기 카톡방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실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글쎄, 중요한 거는 과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보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악의적인 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주주들이 더 똘똘 뭉치겠다로 보여지는데, 회사가 좋은 뜻으로 좋은 약을 만든다면, 그리고 또 우리 주주들도 좋은 뜻 좋은 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보호해준다면 분명 가치는 더 빛나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좀 더 나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